오늘도 배구는 즐겁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입니다. KBSN 김채진 해설위원, 이보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스페셜 V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1월 27일 일요일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페퍼저축은행이 2라운드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먼저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이 중위권 싸움에 동력을 얻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1라운드 승점 1점을 얻은 후에 좀처럼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승리가 간절한 두 팀의 맞대결,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로 확인하시죠. 오히려 주전 선수들보다 점수를 많이 뽑은 적이 있어요. 우회전 서브 직접 받고 주고받는 플레이. 각도를 너무 많이 줬을까요? 아웃입니다. 김학영 왼쪽 낮고 빠르게 이건 해결합니다. 산타나. 김학영의 서브 허공을 가릅니다. 백어택 오른쪽. 다시 한번 공격 시도 높게 떴고요. 기둥을 건드렸습니다. 오! 이고은 선수가 신장과는 다르게 놀라운 탄력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좋아야 합니다. 시영경, 김학영. 이번에 오른쪽 코너로 팬테이크 수비 올라가면서 때립니다. 방향은 김희진 쪽. 똑같이 왼쪽으로 볼을 깎습니다. 네트 맞고 득점. 김희진. 자, 힘들이지 않고 빈 공간을 굉장히 잘 봤던 김희진 선수고요. 허송주 쪽 김학영 오른쪽 김희진 블로커 21대 17 산타나 김학영 거쳐 오른쪽 코너로 직선으로 뽑아냅니다. 개인 7득점에 44%의 공격 성공. 육세용 선수가 새롭게 투입됐습니다. 안쪽에 떨어집니다. 김희진의 서비스. 직선 쪽의 공략이 상당히 좋고요. 네. 기업은행의 성공이 세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 표성주 안정적인 수비. 김영실 감독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다시 김민호. 대반전 석임동작 했습니다. 1세트를 이렇게 끝냅니다. 공격에서도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브. 또다시 어려운 공격입니다. 두 선수 충돌. 짊어지고 연타. 시석고 들어갑니다. 왼쪽 구석으로 8점 차.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리시브. 블록입니다. 블록킹. 보시죠. 지금 두 명이 완벽하게 런닝 점프를 하면서 타이밍도 일치했고요. 이아리디의 서브 짧아요. 현성주 오픈 들어갑니다. 국내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김학영 중앙 백어택. 3명의 블로커를 이겨냅니다. 또 점유율도 많이 가져가고 하니까 공격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 20대 12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중앙에서 김수지 따라가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볼플레이를 했습니다. 김학영의 선택 중앙에서 올라옵니다. 어깨너머로 터치업. 자, 좀처럼 안 보여줬던 플레이가 나왔어요. 김진 선수가 가운데로 이동하는 시간차 플레이고요. 왼쪽 본인이 맞춰서 갔는데 듣고 있습니다. 김학영 사이드 스텝 현성주 랩 공격 좋아요. 최가은쪽 끌어내려봤던 표성주. 커버되네요. 몸을 날리는 수비. 일단 3단으로 넘겼고요. 다시 페퍼저축은행 때립니다. 표성주의 오픈 2세트마저 끝냅니다. 서브에이스가 오늘 아직 없습니다. 이아리드 블로킹 또 블로킹. 동점 포인트. 지금 기업은행으로서는 오늘 김수지 선수가 오늘 8득점에 블로킹 하나. 서브도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진 오른쪽 공격. 이건 셋업. 이아리드 대각선 터치.
부실이 이현비의 손끝에서도 나옵니다. 김수지의 서브 잘 몸으로 됐고요. 흡수했습니다. 중앙에서 등장. 김민호 짧게 에이크릭 찔러넣습니다. 더 날카롭게 언더핸드 토스로 박수 대각선. 네. 와, 이것마저 뚫어냅니다. 23대 22. 서채원의 서브 살짝 길었고요. 퀵오픈 힘이 되죠? 박은서 돌려 때립니다. 이번에도 득점이에요. 세 포인트. 오른쪽 대각선 길게 밀어줍니다. 살릴 수 있어요. 최강 블로킹 바운드. 신영경이 거들어줍니다. 오른쪽 높은 타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리아리드 푸시. 하이볼 직선 벗어납니다. 김혜진의 공격법 실로. 김학영 어렵게 뛰어줬습니다. 1분차. 강타 블로킹. 최정민의 블로킹. 최정민의 서브. 이거 탄력을 받았습니다. 길어요. 중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입니다. 밀어넣기. 다시 좋네요. 한번 흔들립니다. 김수진. 이거 타이밍이 맞진 않았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고요. 블로킹 바운드. 중앙쪽 덤벼 떨어맞기. 최정민의 손이 번쩍 빛납니다. 선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오버핸드 리시브. 왼쪽 하이더 직접 수비. 신영경이 띄워주고 송조 직선 어려운 건데. 들어갑니다. 뒤통수에서 공이 올라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 높게 가만아 그리고 됐어요. 3점 넘어갔어요. 길게 아웃입니다. 약간 안 보였다가 예, 어디 간 건 아니었는데 23대 13. 기습적인 서브. 왼쪽 안테나는 척. 다이렉트 킥. 24대 14 들어왔어요. 이 경기를 끝냅니다. IBK 기업은행 오늘 경기의 승리로 연승을 달리면서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중앙을 많이 쓰자고 생각했고 중앙을 이용해서 빠른 플레이를 하려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감독님한테 항상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시합 때 안 나와서 제 스스로 속상했던 것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연습할 때 다음 시합에는 이 부분을 더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연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감독님이 많이 화내시는 거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제가 더 잘할 테니까 화 조금만 덜 내시고 많이 웃는 모습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의 3대1 승리입니다. 김희진 선수와 산타나 선수, 표승주 선수의 김수지 선수까지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김희진 선수가 아포지 스파이커로 나서서 20득점하며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 3세트를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잠시 바꿔봤지만 결국 승리까지 이어지진 못했고요. 오늘 리아리드 선수가 1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이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GS칼텍스와의 경기부터 이 팀의 전체적인 공격이 확실히 좀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은 김학영 세터가 웃었습니다. 그만큼 네. 공격이 잘 풀렸다는 얘기겠는데요. 경기 전 김호철 감독도 페퍼저축은행의 수비력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이날 그 공격 준비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1세트에만 범실이 10개였거든요. 네. 하지만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는 다양한 공격수들을 활용한 노련한 공격 그리고 그 공격 스피드까지 더해지면서 잘 버틸 수 있었고 또 꾸준히 중앙 김수지나 김현정 선수의 공격을 만들어가면서 사이드 공격수까지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보기도 했고요. 그 사이드도 좌우를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희진, 산타나, 표승주도 강타만 때리지 않고 상대 수비수 위치를 보면서
좀 노련하게 연타 공격을 펼치면서 쉽게 득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팀에서 무려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면서 이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던 IBK 기업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김하경 선수가 또 든든히 믿고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희진 선수가 오늘 공격을 이끌어냈죠. 네, 김희진 선수가 아직 무릎 통증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올 시즌 3번째 선발 출전을 했고요. 오늘 상대 허를 찌르는 직선 공격부터 시작을 해서 중앙 후위 공격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차 공격까지 김하경 세터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선보였습니다. 덕분에 상대 블로킹과 수비를 쉽게 뚫을 수 있었고요. 1, 2세트 흐름을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희진 선수였습니다. 또 팀의 아포짓 김희진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IBK 기업은행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특히 오늘 김희진 선수는 개인 역대 통산 4,000득점을 달성을 했는데요. 양효진, 황현주, 정대영, 황송이, 박정아에 이어서 역대 6호 기록입니다. 아포짓으로 변신한 김희진 선수가 또 앞으로는 어떤 기록을 만들어 갈지도 주목이 됩니다. 확실히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김희진 선수가 살아나줘야 하는데요. 최근 김희진 선수가 확실한 본인의 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은 시즌 첫 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페퍼저축은행은 10연패를 당했습니다. 연패를 해도 좀 이번 시즌 경기를 치르면서 확실히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는 조금 힘들어 보였죠. 네, 오늘 유독 안 풀렸던 경기였습니다. 김영실 감독이 경기 전에도 박경현 선수나 박은서 선수의 역할에 대해 좀 강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한비 선수마저 불안한 리시브를 보였고요. 경기를 흐르면서 나중에는 리베로 문슬기 선수까지 전체적으로 리시브가 흔들렸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서브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그 페퍼저축은행이 잘 풀릴 때 나오는 경기 템포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IBK 기업은행의 블로킹으로만 두 자릿수 득점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양한 공격을 선보인 IBK 기업은행과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3세트에는 다시 리시브 효율을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흐름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올해 페퍼저축은행의 목표가 10승인데요. 현재 팀 리시브 효율이 7위입니다. 이 연패를 빨리 끊기 위해서는 서브 리시브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 승리가 좀 생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선수의 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빨리 페퍼저축은행이 시즌 첫 승을 신고하는 날이 오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통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네, 먼저 IBK 기업은행 세터 김하경 선수입니다. 11위에 자리합니다. 계속해서 세터 이고은 선수인데요. 페퍼저축은행에서 세터를 맡고 있는 이고은 선수는 14위입니다.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IBK 기업은행 시즌 첫 연승과 함께 승점 13점으로 순위 한 계단 올라 4위에 자리하면서 중위권 순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요. 페퍼저축은행 10연패에 빠지며 최하위입니다. 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4연승의 OK금융그룹이 2위를 달리고 있는 현대캐피탈을 만났습니다. OK금융그룹의 연승 레이스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지 하이라이트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차전이 맞습니다. 차전을 갑니다. 차전의 시선부터 다시 브로킹이에요. 득점. 해법은 브로킹 또 막상한가요? 다시 한번 오래오래 써봅니다. 자, 이번도 차전이 맞고요. 리시버 어려웠어요. 쪽에서 다시 브로킹이에요. 또 박상아. 박상아 대단한 브로킹. 개인 통산 800개째 브로킹 역대 5번째 기록. 정광의 서브. 자, 리시브 됐어요. 갑니다. 백어택을 합니다. 다시 브로킹이에요. 이번에는 김명관. 1세트는 브로킹으로 시작해서 브로킹으로 끝내는 현대캐피탈. 여우현 리시브 안 됐어요. 리시브 안 됐어요. 하지만 넘기는군요. 야, 김명관 빨랐어요. 그리고 석거로 갑니다. 자,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내고 막상하. 자, 바운드 시켰어요. 따라갑니다. 1대 떨어졌는데 예우가 가만 때립니다. 갑니다. 누구한테? 오리오리 때립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당황하지 않고 랠리에 대한 집중. 자, 지금도 커버 잘했지 않습니까? 김명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랠리에 대한 집중, 공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짧게 가는 거 리시버 잘해줘야 돼요. 다시 갈 거거든요. 자, 킹의 토스 석고로가 또 막혀요. 전진선 선수에게 막힙니다. 전진선이 또 하나의 브로킹을 만들어냅니다. 상대 세트 플레이 저지하는 이런 플레이들이 기본이잖아요. 예,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라. 머리 위에 올라오는 거 빼고는. 프론트 서브기 때문에. 네. 자, 여유 받고요. 누구한테? 버스고랍니다. 다시 브로킹이에요. 역전. 야, 전진선 전진선 선수가. 선수. 자, 1차전의 3세트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래오래 서브입니다. 강한 서브, 안쪽이에요. 서브에서 역전. 비료 판독 이후에 오래오래 서브가 터지면서 역전. 본인 자신감 있는 스윙으로 해결합니다. 허수봉의 서브입니다. 구영자 리시브 다시 안 돼요. 넘어가요. 이렇게 큽니다. 장광인. 야, 이거 크네요. 자, 낙하운 서브였습니다. 자, 끝냅니까? 장광인의 스파이크. 바운드 됐어요. 그리고 박승수 나갔어요. 이게 밀렸나요? 나가네요. 듀스기를 잡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서브는 강한 서브가 범실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됩니다. 백어 들어갑니다. 비그 됐어요. 조재상이 살아납니다. 자, 먼들이 쏩니다. 연타. 어택 커버 됐어요. 일단 넘깁니다. 갑니다. 오래 올라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어택 커버. 자, 석점차에 되면은 성공으로 뚫어냅니까? 부영찬이 갔어요. 자, 또 넘깁니다. 수비와 공격의 대결. 방패와 참 오레올. 자, 잡았어요. 전진선. 전진선이 오레올을 차단. 리시브 정확합니다. 실속골합니다. 아, 또 다시 잡혔어요. 잡았어요. 또 전진선이에요. 5개째 브로킹. 레오의 서브입니다. 서브 점. 득점이네. 자, 이 서브는 이 3세트는 우리 것이다. 쐐기포입니다. 예. 쐐기포. 윤성민 쪽이었어요. 유성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도 못 대네요. 그러니까요. 술을 벌리다 보니까 자신감을 좀 찾지 않았나 싶고요. 예. 자, 박경민 리베로 리시브 짧았고요. 윤성민이 쏩니다. 요로칭이 됩니다. 조재성으로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조재성. 3세트를 가져오면서 4세트로 연결시키고 있는 OK 금융그룹. 이번도 다시 들어갔어요. 4득점째 서브 에이스. 다시 점차를 벌리고 있는 OK 금융그룹. 점수는 13대10. 다시 한번 4명의 리시브 라인이 긴장을 합니다. 레오입니다. 레오가 뜹니다. 레오의 서브는 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레오의 서브가 터졌어요. 연속해서 서브가 들어가면서 점수차가 이제는 넉점 차. 여기서 점수 내주면 다음 세트 준비해야죠. 자, 일단 받아냈는데 뛰어넘고요. 허스봉입니다. 브로크 아웃입니다. 돌렸어요. 예, 허스봉이 돌렸습니다. 석점 차입니다. 5개째 브로킹. 최민호의 서브입니다. 짧은 서브. 정성윤이 맞고 누구한테? 레오로 갑니다. 5세트로 가는 레오의 포인트. 못 읽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자, 리시브 됐어요. 왼쪽에서 레오가 때립니다. 브로킹 걸렸어요. 브로킹 걸렸어요. 전광인의 서브입니다. 구영찬의 리시브. 백어택으로 합니다. 밀어 때렸어요. 박정민 바운드 시켰고. 자, 오레올 쪽. 서면 브로커. 오레올. 자, 여기서 네터치예요. 10수리 올리면서 범실 때문에 점수차가 벌어집니다. 넉점 차. 전병현의 서브는 통했어요. 어렵게. 자, 레오가 오레올이 감아 때렸어요. 성공을 시키네요. 앞에는 레오가 있었고 오레올이 감아 때리면서 포인트를 만듭니다. 야,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주네요. 네. 오레올. 자, 리시브는 잘 됐어요. 레오로 갑니다. 바운드 됐어요. 자, 박정민 코스 안 좋아요. 자, 오레올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매치 포인트. 적의 노련미. 야. 진짜 노련미 같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다 오레올이에요. 네. 점수도 좀 내주고 있지만 반석점 차. 레오의 서브. 레오의 서브 들어왔어요. 여인이 일단 받아냈어요. 아, 연결 안 좋아요. 연결 안 좋아요. 밀어넣기 싸움. 이게 뭔가요? 경기 끝납니다. 레오의 서브는 터졌습니다만 현대캐피탈이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풀셋 접전 끝에 2차전 승리 2연승을 만듭니다. 초반에 네, 현대캐피탈이 3대2로 승리합니다.
오늘 허수봉 선수와 오레올 선수, 전광인 선수 모두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요. 허수봉 선수는 19득점, 오레올 선수와 전광인 선수는 나란히 18득점씩을 기록해주면서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OK금융그룹 레오 선수가 양 팀 합쳐 가장 많은 31득점을 기록하고 전진선 선수가 블로킹 5개를 포함해 9득점을 만들면서 분위기를 잠시 바꿔봤지만 결국 팀은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네, 최근 이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살펴보면 이 승리를 가져갈 때 블로킹이 참 잘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역시는 역시였죠. 네, 최근 현대캐피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 원동력을 찾아보면 높이입니다. 높이라는 게 현대캐피탈의 특징이에요. 전통적으로 브로킹이 좋은 팀 컬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경기 초반 1세트에 박상호 선수가 6개의 브로킹 중에 4개를 잡아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서브가 괜찮게 들어갔거든요. 네. 배구에서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공식 중에 하나가 강한 서브, 그리고 세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보이는 공격에 브로킹으로 차단하는 게 가장 심플한 건데, 그러다 보니 오늘 개인 브로킹 800개를 달성을 하고, 더군다나 오른쪽 공격수 조재성 선수나 이 한쪽을 봉쇄하고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힘이 된 겁니다. 1, 2세트를 그렇게 따내면서 승기를 잡은 게 아마 풀세트를 갔었어도 오늘 승리하게 된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현대캐피탈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 좀 전광인 선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세트 OK금융그룹이 점점 이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을 때 또 2세트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활약을 해줬습니다. 고비점이라고 봐야죠. 20점 넘어가는 19점에서 20점 넘어갈 때 전진선 선수의 브로킹 때문에 약간 흐름이 뒤집혔거든요. 네. 그 상황에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상황을 전광인 선수가 이 기술로, 본인의 개인 기술로 이겨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서브가 잘 들어갔을 때 다이렉트 킬에, 그리고 요즘 전광인 선수 모습만 보면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디펜스적인 거, 뭐 공격적인 거, 서브, 연결 부분, 팀의 리더 역할까지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광인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레올 선수가 좀 기복이 있습니다. 리시브라든지 디펜스에 좀 부담을 갖다 보면 네. 경기에 기복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기복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위치에서 전광인 선수가 지금 중심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오늘 좀 흔들렸을 때 이현승 세터가 들어가서 공격수를 살려주고, 거기에 또 이 전광인 선수가 컨비네이션을 맞추다 보니까 아주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시즌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전광인 선수인데요. 덕분에 팀은 오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쉽게도 OK금융그룹 경기를 내주면서 연승 질주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레오 선수가 무려 31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초반에 상대 브로킹이 잘 되다 보니까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 아무래도 레오 선수 쪽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레오 선수는 해결사 역할을 해줬는데, 오늘 차지환 선수나 이 조재성 선수가 조금 부족하면서 뭐 어쨌든 이 2대0으로 0대2로 지고 있다가 풀세트까지 갔다라는 것만 해도 잘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셧아웃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봤거든요. 그 부분에서 레오 선수가 뭐 공격적인 부분은 4세트에서 66%의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서브 6점을 올렸거든요. 이렇게 터졌을 때 조금 사이드에서 좀 도와주면, 전진선 선수의 브로킹도 좀 괜찮았고, 5세트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5세트에서 최태원 감독의 어떤 수가 통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레오 선수하고 오레올 선수의 이 매치업, 거기에 오더 싸움을 좀 했거든요. 네. 그 고비를 좀 못 넘어갔다. 거기에 조재성 선수가 조금만 일찍 뚫렸으면 그 고비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무튼 승점 1점을 따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오늘 경기 공격을 홀로 책임지다 보니까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5세트 결정적인 순간 이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던 OK금융그룹입니다. 계속해서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남자부 중상위권 순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오늘 2위 현대캐피탈이 풀세트 접전 끝에 승점 2점을 챙기면서 선두와의 승점 차를 넉 점 차로 줄였습니다. 한편 OK금융그룹은 오늘 지면서 4연승에 끊겼지만 뒷심을 발휘하며 승점 1점을 추가했고요. 3위로 한 계단 올라섭니다.
네, 11월 29일 화요일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은 흥국생명과 GS칼텍스가 만납니다. 흥국생명, 이 벌어진 1위와의 격차를 좀 좁혀야 할 텐데요. 방법은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 흥국생명에는 너무나 좋은 해결사 두 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전 경기 현대건설과의 맞대결에서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인해 연승이 끊겼습니다. 이날 경기 중에도 권순찬 감독이 작전 타임에 주문을 했듯이 미들블로커를 활용한 공격이 필요하겠고요. 미들블로커의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상대 블로커를 속일 수 있는 패턴 플레이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격수 개개인의 기술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다양한 공격 패턴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GS칼텍스의 수비 조직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다양한 공격 패턴을 펼쳐야 경기를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흥국생명이 또 어떤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찾아내면서 다채로운 경기력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한편 GS칼텍스 연패에 빠지면서 좀 낯선 순위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좀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요. 어떻게 좀 뚫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아웃사이드 히터의 결정력을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모마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웃사이드 히터 강소 유서연 선수가 최근에 좀 살아나면서 차상현 감독도 이제 경기 중에 미간을 좀 찌푸리시기보다는 네. 좀 더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수비 반격 가정도 점점 매끄러워지고 있고 그만큼 팀 분위기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세터의 영향을 받고 있긴 한데요. 주전 세터 안혜진 선수가 복귀를 하고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김주현 선수가 최근에 투입되고 있고요. 김지현 선수가 안혜진 선수에 비해서는 공격 스피드, 토스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토스 높이도 높아지면서 공격수들이 조금은 계속해서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웃사이드 히터의 결정력만 조금 더 높아진다면 흥국생명과도 팽팽한 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즌 초반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GS칼텍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팬들이 기대하는 GS칼텍스만의 배구 색깔이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자부입니다. 삼성화재와 한국전력이 맞붙는데요. 1라운드와는 다른 전력으로 한국전력을 상대하는 삼성화재입니다. 네, 트레이드 이후에 조금은 상승세를 탔다가 직전 대한항공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풀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 미들 브로커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 다 거의 신인급 선수 그리고 트레이드한 양희준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아무래도 아직 손발 맞출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경기 기복은 있을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 한국전력이 중앙이 좋지 않습니까? 같이 맞대결해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려면 강한 서브, 서브도 중요하겠지만 움직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자꾸 점수 한두 점 차의 흐름에서 좀 둔탁한, 거친 범실로 이어지진 않아도 깔끔한 연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상대에게 기회를 내주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고쳐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직전 흐름이 잠시 끊기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 삼성화재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한국전력 역시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기려면 승점 3점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 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아무래도 직전 경기를 또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타이스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서브 컨디션, 공격 컨디션도 아주 좋기 때문에 이 서브가 잘 터지면 경기가 쉽게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브와 브로킹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브하고 브로킹은 금방 감이 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또 지난 경기 3일 이후에 지금 토요일 경기 이후에 바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비교적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좀 관건인데 체력은 집중력하고 결부된다고 어디서든지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초반에 좀 본인들 페이스로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시즌 이 서브로 다시 태어난 타이스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타이스 선수를 필두로 또 한국전력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브리데이 스페셜 V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 또 중계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선수들의 모습, 또 KBS 스포츠 V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벌어진 일들을 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스카우팅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11월 29일 화요일 경기가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